네, 여러분, 드디어 일본 바둑계에서도 이번 LG배 커제 사태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입을 연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일본 국가대표 다카오 신지 구단이에요. 자, 다카오 신지 구단. 일본 내에서도 15번이나 우승을 한 레전드 중에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현재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자, 사속룰에 관한 견해를 드디어 밝혔습니다. 그토록 한국과 중국 바둑 한참 진짜 피 튀기게 싸울 때 일본 바둑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가대표 다카오 신지 사속룰에 관한 견해는 어찌 보면 한국 바둑과 중국 바둑 누가 잘했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입장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제29회 LG배 결승전에선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 기호는 지난해 11월부터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국 중 따낸 돌을 반드시 돌통 뚜껑 위에 놓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 규정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경고를 받고 2번 위반하면 반칙패가 된다라는 이러한 지금 견해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결승 1국에서 커제 구단이 이겼지만 2국에선 앞선 언급한 세 규정을 커제 구단이 위반하며 반칙패를 당했다. 3국에서는 미묘한 시점에서 규정 위반을 지적받은 커제 구단이 강하게 항의하다가 결국 기권했다. 이렇게 한국의 변상일 구단이 우승했다. 씁쓸함을 남긴 채 대회가 끝났다라고 일단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카오 신지 국가대표 감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일본과 한국 바둑룰에서는 집을 계산할 때 따낸 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다룬다. 그러나 중국 룰에서는 집 계산에 따낸 돌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국 기사들은 종종 따낸 돌을 아무 곳에나 두는 경향이 있다. 커제 구단도 새 규정을 알고 있을 테지만 대국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평소의 습관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부터는 완전히 나의 개인적인 견해다. 그러니까 다카오 신지 국가대표 감독의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 의자에 앉아서 하는 대국과 인터넷 대국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우선 왜 새로운 규정이 생겼을까? 상대의 사속을 보는 행위가 실제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에 다다미방에서, 그러니까 일본 고유의 바둑 둘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무릎 꿇고 두는 바둑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리 달린 바둑판에서 둘 때 이때는 상대방의 사속을 볼 수가 없었다. 왜냐면 이거 사속을 볼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바둑판 높이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바둑판 그 밑에다가 통을 놓는데 그 바둑판 다리가 있잖아요. 그 팔각다리라고 해서 예쁘게 깎아놓은 조각으로 된 그 팔각다리에 사석통이 가려졌기 때문에 상대방이 몇 개를 잡았는지를 통을 보고 절대 알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카오 신지 구단이 이야기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따낸 돌의 수를 머릿속으로 예전에는 계산하고 바둑을 두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의자에 앉아서 하는 대국이 보편화되면서 상대의 사속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일상적으로 인터넷 대국을 통해 연습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인터넷 대국에서는 따낸 돌의 수가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된다. 물론 나중에 따낸 돌을 더하는 방식이 더 정확하고 편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대면 대국에서는 사속의 수를 잘못 세거나 사속이 너무 많아지면 계산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최근 상대의 사속을 보고 계산하는 기사들이 늘어나면서 사속을 보는 행위를 규칙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심지어 세계대회에서 상대가 사속을 보고 있을 때 손으로 가린 기사도 있었다라는 소문이 들린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카오 신지 국가대표 감독은 1976년생.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거의 50살이죠. 50살 정도 되는,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기사들은 사석통에 있는 돌을 보지 않고 바둑판 내에서 모든 계산을 끝마치는 훈련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2000년생 기사들부터, 그러니까 2000년생들 기사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2010년생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둔 걸 보고 바둑계에 입문한
알파고 세대들, 이세돌 구단의 키즈들은 이러한 훈련이 조금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반드시 생겨야 된다. 시대에 맞춰서 이와 같은 규정은 생겨야 된다는 게 다카오 신지 국가대표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새 규정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기원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기원에 이러한 변경을 요청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딴앤돌에 관한 새 규정에 몇 가지 의문이 남는다. 예컨대 돌통 뚜껑에 돌을 놓으려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가? 사석이 너무 많아 돌통 뚜껑에 다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할까라는 의문점이 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돌통 뚜껑에 돌을 놓으려다 실수로 떨어뜨린 거 반칙패 아닙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야구로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타자가 빵 쳤는데 외야로 떴어요. 외야로 떴는데 외야수가 공을 잡고 다시 글러브에서 그 공을 꺼내려다가 실수로 떨어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야구에서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웃이죠. 포구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떨어뜨린 건 그거는 아웃입니다. 자, 바둑통도 마찬가지예요. 돌통에 데려가려는 그런 행위를 하다가 떨어뜨려서 뭐 다른 데 놨어. 그러면 이거 반칙패 아니고요. 그리고 사석이 너무 많아 돌통 뚜껑에 다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야구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타자들이 키가 큰 타자도 있고 작은 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트라이크 존이 바뀌잖아요. 이것처럼 약간 규정이 바뀝니다. 돌통에 담다가 수루룩 좀 떨어졌어. 이거 반칙패 아니에요. 통에 갖다 놓으려는 행위를 했으면 이거는 반칙패가 아닙니다. 행위를 하면 반칙패가 아닌데 지금 커제 구단 같은 경우는 전혀 통하고 반대 위치에다가 돌을 갖다 놓고 막 자기 바둑판 아래에다가 돌을 갖다 놓고 이러한 행위 때문에 반칙패 선언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고를 받고 그 이후에 커제가 반칙패까지도 받은 게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돌통에 갖다 놓으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고를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카오 신지 구단이 마지막으로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지만 바둑판 밖에서 일어난 새 규정 위반으로 말미암아 반칙패를 당한 커제 구단의 처지가 안타깝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계대회에서 통일된 규칙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본 바둑 입장에서 좀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해줬으면 한국 바둑과 중국 바둑이 서로가 싸우더라도 일본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좀 물러설게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아쉬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한국 편을 좀 들어주다가 마지막에 커제의 처지가 안타깝다 하면서 정말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요. 아무튼 이번 사태 이제 2월 3일 2025년 2월 3일까지 중국에서는 무조건 한국 기원 어떠한 입장이라도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지금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국 기원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한번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번 LG배 사태 일본 바둑 국가대표 다카오 신지 구단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